안녕하세요. 세레리아입니다. 원종 개발 선인장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아마 다른 지방이나 좀 따뜻하게 관리가 잘 된 곳에서는 지금쯤 이미 만개해서 아마 시들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 집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봄에 너무 추웠어요. 올해 이상하게 이상한파가 3월에 왔죠. 그래서 2월은 2월대로 또 추웠고, 올해는 또 3월은 3월대로 외부 기온이 3월에도 영하 1, 2도까지도 떨어졌고 0도 전후까지 있었던 날이 굉장히 많았죠. 그러다 보니까 저처럼 선반을 층층층이 거실에 놓아두는 식물들은 햇빛을 잘 못 받아요. 식물이 많지 않은 분들은 거실에 놓아도 햇빛이 이렇게 깊숙이 2월에도 들어오고 3월에도 들어와서 어느 정도 식물에게 햇빛이 비추는 공간을 좀 여유 있게 줄 수 있는데요. 저같이 식물이 많은 경우는 밖에도 못 내놓고, 그러다 보니까 특히 개발 선인장은 일반 선인장에 비해서 추위에 좀 약해서 0도 이하로 내려가면 잎이 못 나져요. 그래서 잎이 초록초록하게 잘 유지되려면 겨울에도 적어도 15도 이상에서 관리하고, 어쩌다가 떨어지더라도 10도 이하로는 떨어지지 않게 관리하는 것이 예쁜 푸른 잎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꽃을 많이 볼지 아니면 잎을 푸르게 좀 싱싱하게 할지 이런 거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보면 이쪽에 있는 아이들은 이파리가 굉장히 못 났는 대신 이렇게 꽃봉오리가 굉장히 많았어요. 계속 제가 출근하는 동안도 피고 지고 했고요. 요거는 이렇게 꽃봉오리가 가득 있잖아요. 굉장히 한 잎짜리도 여러 개씩 가득 있는데, 요거는 꽃봉오리가 좀 적은 거는 이미 어느 정도 피었다가 남은 몇 개의 꽃봉오리가 이렇게 남았습니다. 요것도 어느 정도 피고 좀 일부 꽃봉오리 지금 남은 상태라 이렇게 베란다에서 재배하니까 어떤가요? 이파리가. 얘네들은 2월 말부터 나갔는데 외부 온도 영하 1도에서 4도까지 떨어지면 저희 베란다는 5도 전후까지 떨어지기도 해요. 그렇게 낮은 온도에서 재배하니까 이렇게 잎들이 누렇게 변하고 못 나졌죠. 보기에도 예쁘지가 않습니다. 이런 걸 한번 보여드리려고 이쪽에 있는 그룹들은 추운 베란다에서 2월부터 지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모두 잎이 싱싱하지는 않고, 이렇게 붉게 변하고 잎이 싱싱하지 않을 때는 물을 한 번에 흠뻑 주면 모두 물러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물을 차근차근 주다 보니까 아직 아주 통통한 상태는 아니고요. 또 이쪽에 보면 이쪽 아이들은 잎이 아주 건강하죠. 이렇게 건강한 아이들은 거실에 계속 뒀어요. 3월에도 0도, 마이너스 1도, 마이너스 2도까지 떨어졌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화색이다 보니까 좀 아끼다 보니까 거실에 두었더니 올해 꽃을 굉장히 조금 피웠죠. 평소에 저희 집은 굉장히 꽃이 많이 피거든요. 근데 그동안 개발 위주로 관리하다가 이제 다른 식물들도 좀 케어를 해야 돼서 다른 식물을 햇빛 많이 보여주고 이러다 보니까 개발은 조금 소외된 것도 있지 않아 없었고요. 이런 원리를 보여드리면 그동안 우리 집은 꽃이 왜 많이 안 필까? 이런 거 고민 많이 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에게는 오히려 이런 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오늘 요거를 종합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제가 갖고 올라왔는데요. 이 원종 개발들은 모두 지금까지 베란다에 놓여 있었어요. 오늘 촬영을 하려고 보니까 베란다에 벌써 태양의 고도가 높아져서 빛이 깊숙이 들어오지 않아서 촬영이 밝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많은 아이들 다 옥상으로 들고 올라왔어요. 촬영하려고. 올라왔으니까 여기에 둘 예정이고요. 요거는 좀 베란다에 일찍 나간 애들은 잎이 좀 붉은 아이들이 있죠. 물론 원종 개발은 이렇게 테두리가 붉게 변하는 경우가 있어서 요거는 상관은 없고요. 그래도 3월이 추웠다고 약간 누런 빛깔이 있는데 거실에 너무 장기간 있다 보니까 꽃봉오리는 지금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귀한 백화 원종 개발 꽃을 올해 많이 볼까 하고 기대를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는 안 보고 있고요. 지금 이 뒤쪽에도 꽃봉오리는 꽤 이렇게 그래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있는데 제가 출근하다가 또 촬영을 놓칠까봐 오늘 그냥 꽃은 아직 많이 피지 않았지만 촬영을 하기로 이렇게 했어요. 여기도 이렇게 아직 한 송이밖에 안 폈고 꽃봉오리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요거는 그래도 이렇게 누런 빛깔 있는 건 추위에 노출돼서 그런 거고요. 별로 좋지 않습니다. 누런 잎 이렇게 미운 거 이렇게 제거해 놓고 푸른 잎으로 다시 키워도 돼요. 저도 요거 꽃 지고 나면 이 누런 잎은 다 이렇게 돌려볼까요? 이렇게 돌리면 따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따서 좀 제거하려고 그래요. 웬만하면 예쁘게 자라게. 그래서 요것은 진분홍 꽃인데요. 이렇게 그래도 제법 많이 펴서 예쁘게 지금 피고 지고 하고 있는데 미루다 오늘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진분홍이고요. 분홍 원종은 제가 지금 3가지 색깔을 가지고 있는데요. 요거는 중간 분홍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중간 분홍색 예쁘네요. 저는 진한 화색보다 워낙 연한 화색을 좋아하는 편이고요. 저번에 영상으로 보여드릴 땐 아주 쭈글쭈글했을 거예요. 이제 이렇게 회복을 하네요. 베란다 너무 추워서 물을 급작스럽게 줄 수가 없어서 조금 주면서 지금 회복을 계속 시키고 있는 중이고요. 지금 꽃봉오리 이렇게 피고 있고요. 그리고 저 위에 보겠습니다. 이것도 예쁘죠? 이건 붉은색 원종 개발 선인장이고요. 요거는 조금 전에 보여줬던 중간 분홍보다도 더 연한 아주 연한 분홍입니다. 저는 워낙 화색이 연한 거 돼서 개인적으로 분홍 중에서 이게 제일 예쁜데 그래도 제법 많이 폈죠. 이 뒤에도 이렇게 꽃봉오리 나오고요. 제가 키가 모자라게 좀 높아서 미국 여행 가서 제가 백화랑 같이 직접 들고 온 거예요. 제가 여행 가서 가져오는 영상도 아마 한번 올렸을 거예요. 그동안 여러 식물들을 워낙 많이 키워서 꽃이 피는 원리를 모르는 건 아닌데 그래도 여러분께 증명을 한번 보여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재배해서 보면 계절을 느낀 아이와 계절을 잘 못 느낀 아이, 또 볕이 좀 약했죠. 요랬을 때 이 꽃봉오리가 생기는 차이가 있죠. 그래서 꽃봉오리가 많잖아요. 이렇게 꽃이 왕성하게 피려면 식물이 계절을 느껴야 돼요. 그래서 겨울에는 좀 서늘하게 너무 덥지 않게 20도 이상 되지 않게 한 15도에서 20도 10도까지 내려가는 건 좀 개발은 안 좋고요. 한 12도에서 20도 사이 그 정도 유지되면서 햇빛 잘 받게 하고 밤의 불빛 차단해 줘야 되고요. 제가 지금 요로 촬영하느라고 옮기다가 지금 화분을 들었는데 화분이 삭아서 이렇게 부러졌습니다. 아이고 이거 지금 꽃봉오리 다른 거 필지 모르겠어요. 촬영 끝나고 분갈이 해야 되고요. 지금 2개가 부러졌고 다른 지역은 꽃이 다 졌을 거예요. 그래서 영양제를 한번 줘야 되는데 영양제는 가장 흔한 이런 영양제 주셔도 되는데요. 이런 알갱이 영양제 흔하잖아요. 이렇게 한 번씩 넉넉히 하나분에 한 이 정도 화분이면 넉넉히 이렇게 뿌려줘도 이거는 완효성 부려라 괜찮습니다. 이렇게 뿌려주셔도 되고요. 저는 요즘 요 영양제 많이 주는데요. 요거는 너무 대용량이라 일반인은 요 정도 이렇게 희석해서 영양제를 주고 있어요. 제건 하이프넥스 이거 가루용인데 NPK 10으로 되어 있는 이 영양제를 많이 주는데 요거는 일반인이 하기에는 너무 양이 많고요. 보통 일반 영양제 액상형 요 스푼으로 한 반 스푼 정도씩 여기다 희석해서 물을 주면 됩니다. 아니면 갖고 올라왔는데 안 보이네요. 영상에 이쪽에 띄울게요. 이 노란 영양제 페트병 1.5L 양 정도 되나요? 여기다가 3분의 1 정도 희석해서 이렇게 따라서 여기다가 따라서 이렇게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면은 많은 식물들 입장 회복되는데 많은 도움 되고요. 저는 입장 회복을 위해서 피어있는 이런 꽃을 따내지는 않아요. 왜냐면 어차피 꽃 보려고 키우는 거라 꽃 보고 나서 서서히 회복시켜도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 볼게요. 제가 이거 여기 위에다 금방 올려놨잖아요. 일로 내리다가 이걸 잡았더니 이게 너무 오래된 화분이라 삭았어요. 얇아서. 그래서 혹시 사지 마세요. 이거 금방 삭네요. 이렇게 삭아서 지금 보시면 여기도 이렇게 떨어졌고요. 지금 울상입니다. 저 거의 이렇게 이 안에도 한번 볼게요. 이 뒤로 이렇게 박살이 나서 있어요. 화분이 지금. 이거 지금 촬영 끝나고 얼른 분갈이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냥 이 호흡 분갈이 한 지 오래되지는 않았는데 화분이 오래됐어요. 그래서 그대로 화분에 올려서 촬영 마무리해서 뒤쪽에
촬영 뭐 분갈이 하는 거 말고 그냥 촬영해서 영상 완성된 거 올리고요. 꽃이 시들고 잎이 너무 힘이 없으면 끝에 작은 잎들, 새로 나오는 잎들 그런 거 따대면 도움이 될 거예요. 백화개발도 이렇게 풍성하게 많이 자랐는데 너무 과잉보호로 거실에 놨더니 올해 꽃을 안 피고 있고요. 이 로지아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 계신데 이렇게 풍성하게 자랐어요. 허전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렇게 풍성하게 많이 가득 자랐는데 한 줄기 있던 거거든요. 근데 너무 과잉보호라 이것도 꽃을 안 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란다에 쫓아내면 입장이 붉고 누렇게 변하고요. 아직 볼품 없었죠? 아까 그거. 저희 집 베란다 너무 추워서 식물 키우기 너무 안 좋으네요. 또 여기도 가온 온실이 아니라 지금 분홍색 잎꽃이 했던 거 이렇게 자라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더 보여드릴 거 있는데 접목했던 이 목기린 선인장도 이렇게 잘 자라고 있고 올해 꽃은 안 피우고 있습니다. 내년 날씨 보고 온도 보고 밖에 내놓는데 봄에 온도 낮지 않으면 미리 나가면 내년에도 꽃 많이 보여줄 거고 내년에 너무 추우면 또 올해같이 꽃을 많이 안 보여줄 수도 있어요. 우선은 이 아이들 2학 나온 김에 이 온실에서 지낼 거예요. 꽃봉오리 이미 부푼 상태라 장소 옮겼다고 꽃 안 피고 그러진 않을 거니까 이 온실에 그냥 옮긴 채로 오늘 이렇게 놔둘 거고요. 또 촬영 가능하면 쇼츠 영상으로라도 예쁜 원종 선인장꽃 올려두고요. 오늘도 이렇게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